자, 지금 현재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이 피트 문제, 해설이 포함된 교재가 우리 지프랩 아카데미 수험서몰에 가시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교재가 판매되고 있어요.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21학년도 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죠. 뭐 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바닥상 대시에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3S의 2개, 3P의 전자 5개. 자, 이렇게 있는 게 바로 CL이죠. 그러면서 홀전자 하나이다. 맞죠? 3P의 전자 5개니까 홀전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스핀 양자 수는 모두 같다. 모두 같네요. 여기 있는 스핀 양자 수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5개 중 3개는 뭐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2개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모두 동일하진 않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7과 35 하면, 자, 이거는 뭐예요? 중성점만 다른 동이원소죠. 그래서 맞았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은 질산암모늄의 분해 반응식이다 하면서 반응식에 개수도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여기는 1인 거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1몰에 질산암모늄이 완전히 분해됐을 때, 자, 1몰이래요. 1몰이 분해됐으면 N2, 개수 똑같으니까 얘도 1몰이 만들어질 테고, 완전 사라지면 1몰. 산소는 0.5몰이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는 2몰이 만들어졌겠네요. 자, 이거에 대한 생성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생성된 질소의 질량은 1몰이니까 28g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산소의 부피는 표준 온도 압력 STP 0도실 기압이죠. 여기서 1몰의 부피는 얼마? 22.4L. 여기서는 0.5몰이 만들어졌으니까 11.2L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H2의 분자수는 2몰이니까는 아보가드로 수는 몇 개?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만들어져야겠죠? 디귿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역시 뭐 간단한 문제 됐어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원자의 주적 성질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임의 원소 A부터 D는 원자 반지름과 전기음속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이들은 산소, 불소, 소듐, 마그네슘 중 하나래요. 자, 우선 주기표상에서는 산소 2주기에 산소 쪽, 그 옆에 불소, 그 다음에 소듐은 3주기 중 제일 앞에 있는 거와 그 다음 게 마그네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이즈, 크기는 3주기 우선 커야 된다. 크기 같은 경우는 3주기가 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는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가 산소, 불소 이러한 순서.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불소를 향해서 커지게 돼 있죠. 오른쪽 위를 향해서 커진다. 따라서 전기음성도는 그대로 반대가 되겠네요. 소듐이 제일 작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 불소 이러한 순서. 자, 그러면 현재 전기음성도가 누구죠? 네모가 현재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D가 F, D는 F일 테고 C는 산소고 B는 마그네슘, A는 소듐 이러한 순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B, C, D 다 찾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문제. 자, 볼까요? A 플러스, 자, 1번부터 1번 A 플러스와 C 플러스. A 플러스는 바로 누구죠?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C 플러스가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랑은 등전자냐? C 마이너스가 바로 산소 마이너스. 자, 전자 앞에 건 10개고 뒤에 건 9개밖에 안 되죠. 등전자 아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전자친화도는 현재 여기서 가장 큰 거. 자, 우선 전자 얻을 때 방출된 에너지가 가장 큰 걸 묻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전자친화도를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거 누구겠어요? F겠죠, F. 자, F다 하면서 꼭 희한하게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 문자든 뭐든 항상 엄청나게 오죠. 자, 촬영 안 하고 드라마 보고 있을 때는 문자 한 번 안 오고 있다가 자, 신기해. 자, A가 가장 큰 게 아니라 F가 가장 크다 해야 돼요. 전자 얻을 때 방출 에너지 가장 큰 건 F.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차 이오지. 자, 1차 이오지는 자, 어떻게 증가하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커지게 돼 있죠. 사이즈랑 반대로.
그러면 불소가 가장 크다. 현재 산소와 D 중에 C와 D면 산소와 불소 요 둘 중에 역전되는 데도 아니죠. 그럼 누가 더 크다? D가 더 크다 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2차 요지 A와 B 물었네요. 그러면 1차는 소듐과 마그네슘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2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소듐은 저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차 요지는 A, 소듐이 훨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다 하면서 바로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피전제 유액전화, 특전전제 유액전화 하면 이피전자 유액전화 이렇게 물으면 이는 그대로 뭐에 비례한다? 원점으로 Z에 비례한다. 그러면 9번인 불소가 8번인 산소보다 크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5번. 역시 뭐 간단한 그런 문제였네요. 자, 됐어요. 자, 12학년도 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VSPL 관련된 문제인데, 산소와 셀레늄. 자, 이들은 산소적 원자죠. 산소 밑에 황 밑에 셀레늄 해서 원자 과전 6개짜리인 산소 원자가 중심 원자에 F가 2개. 자, OF2 하면 바로 O에 H 2개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구조로 어떻게 돼야겠어요? 얘는 산소가 있으면 비활성 두쌍 있고 불소 2개가 이렇게. 자, 입체수가 4짜리로서 sp3 혼소비탈이고 얘는 구분형 구조. 쌍극적 모티브는 0이 아니겠죠? 자,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셀레늄에 F가 4개. 자, 얘는 뽀로로 안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셀레늄 원자 꺼져져 U 빼기 F 4개.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 1쌍. 그러면 입체수에는 얼마? 입체수가 5가 되면서 sp3 디혼소비탈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가운데 셀레늄 있으면 그러면 얘는 기본 구조는 입체수 5짜리였으니까 삼각 쌍뿔 구조가 기본 구조이고, 그 다음에 비공유전 한 쌍 넣어주고 나머지 F들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무슨 구조다? 얘는 시소형 구조고, 그 다음에 시소형 구조는 쌍극적 모멘트 뷰는 0이 아닌, 그러면 얘는 둘 다 극성 분자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개 분자 해석했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OF2의 결합각은 180도이다. 자, 여기 각도는 여기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만약 물과 생각되면 104.5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근데 얘는 104.5도보다 더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F들이 서로 잡아당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게 이해하기 제일 편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F가 전기보다 큰 원자다 보니까 수소보다 훨 크죠.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이런 게 있어서 최종 요 내각은 104.5도보다도 더 작아요. 훨씬 더 작다. 그러면 180도라는 거는, 자, 틀렸죠? 도예요. 요 위에 오타네, 오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틀렸고요. 두 번째, OF2의 중심 원자 형식자는 제로다. 맞죠? 제로다. 맞았고요. 바로 답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SF4에서 결합기는 모두 동일하다. 자, 현재 SF4는 자, 입체수 5자유로 시소형 구조. 그러면서 극에 있는 게 전자쌍 반발이 더 심하니까 여기가 더 길고, 그 다음에 적도면이 더 짧죠? 적도면보다 그게 더 길다. 따라서 모두 동일하지 않다. 틀렸어요. 자, 네 번째, 셀레늄 F4에서 중심 원자 혼소비탈은 sp3d 혼소비탈이었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둘은, 자, 앞에 거는 2개고요. 뒤에 거는 몇 개? 1개. 그러면 더 작다. OF2가 더 많다 해서 역시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역시 간단한, 옛날 문제라, 간단하네요, 지금.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MOT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온을 제외한 2주기 원자, X부터 Z까지, 원자 궤도함수 에너지 준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또 Y와 Z의 전자 수합은 15이래요. 자, 2주기면 3번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 10번까지인데, 네온을 제외해놨으니까 9까지. 그런 다음에 전자수합이 15가 되려면, 두 개가 전자수합이 15가 되려면 6에 9 되고, 그 다음에 7에 8, 그 다음에 8에 7, 그 다음에 9에 6. 자, 이렇게 우선 되겠죠. X
Y와 Z가. 자, 우선 원자번호가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는 4가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준에 보니까 에너지는 같은 ES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X로 갈수록 에너지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뭘로 의미한다? 유액전하가 X로 갈수록 커진다. 같은 주기 2주기에서. 그러면 유액전하가 X로 갈수록 커진다. 또는 전기음성도가 X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러면 원자번호 Z는 X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러면 원자번호가 Y가 Z보다 또 큰 거니까 6, 9, 7, 8은 안 되네요. 그러면 8, 7과 9, 6이 되는데 9, 6도 역시 안 돼요. 6, 7도 안 되고 7, 8도 안 되고 9, 6도 안 돼요. 왜냐하면 Y가 만약 9번 불소라면 X는 원자보다 더 큰 거. 그러면 누구야 돼요? 네온이어야 되는데 네온은 제외하라 했으니까 자 Y는 F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능한 것은 누구밖에 가능하지 않다? 8과 7일만 가능하다. 즉 Y는 8번 산소고 Z는 7번 질소고요. 그 다음에 X는 누구다? 바로 9번 불소. 이렇게. 자, 그러면 X, Y, Z가 다 찾아졌으니까 옳은 걸 골라라면서 첫 번째 1번부터 X1번에서 X2 하면 얘 누구예요? 바로 불소 F2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9번 원자 F2니까 전자 총수는 16개가 아니라 18개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2-2가래요. 그러면 얘는 산소가 O2의 -2가이죠. 그런 다음 상자성, 반자성 물었으니까 바로 MO 이론으로 자 원자과 오비탈 겹침만 보면은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시그마 파이 2개,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자, 시그마, ES 만든 시그마, ES 만든 시그마 스타, EP가 만든 시그마, EP가 만든 파이, EP가 만든 파이 스타, EP가 만든 시그마 스타. 그런 다음에 원자과 전자 쭉 채우면 현재 산소 분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 -2가는 여기 전자 2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는 상자성이라 반자성이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Z2래요. Z2는 바로 N2죠. N2면 서울전자 몇 개니 하는데, 자, N2는 어떻게 되나, MO가 어떻게 되네요. 자, 시그마 스타, 파이, 시그마,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하고 원자과 전자 총 몇 개? 10개. 그러면 이렇게까지 채워지면서 결합차 3차의 반자성이죠. 역시 홀전자 2개 아니고 반자성 0개.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XY 플러스 하면 얘는 누군가요? F와 산소의 플러스이죠. 그러면서 산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자, 얘는 방금 전에 여기 O2랑 E와 같이 MO가 E와 같이 생기겠죠. 맨 밑에 시그마 스타, 시그마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그런 다음에 산소의 6개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불소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런데 뭐 하래요? 플러스니까 전자나 요거 전자나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면 결합차 수는 본딩에 둘, 넷, 여섯, 8개. 그 다음에 빼기 안티본딩에 둘, 4개. 나누기 하면 결합차 수 2차에 홀전자 2개수가 상자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어디 파이스타인은 전자 수를 물었죠. 파이스타가 어딘가요? 바로 여기죠. 파이스타인 전자 몇 개 있다? 2개 있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YZ 하면 얘는 누군가요? Y는 산소, Z는 질소, NO네요. NO. 그럼 NO는 결합 MO가 어떻게 생겼다? 시그마 스타, 파이, 시그마,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한 다음에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이렇게 산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결합차수 어떻게 되나요? 본딩에 둘, 넷, 여섯, 8개. 빼기 안티본딩에 둘, 3개.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 결합차 수는 2.5차가 되죠. 따라서 1.5차라 2.5차다.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4번. 간단한 문제죠. 자, 요거 개념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 그런 문제 됐어요.
자, 이번은 12학년도 6번 문제, 기체, 피부 NRT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이거를 응용한 그런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 우선 대기압은 1기압, 외부 압력 2기압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정장치로 걸려져 있으면서, 밑에는 X기압, X기체 1리터, Y가스 2기압, 2리터. 현재 고정장치 걸렸으니까 압력은 얼마인지 모르죠. 여기 압력 모르고, 여기 압력도 모르는 상태. 그런 다음에 고정장치를 제거했대요. 고정장치 제거하면 여기와 여기는 자 여기 대기압과 똑같은 여기도 1기압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도 1기압 돼야 되죠. 그렇죠? 우선 여기 이렇게 두 개에서 외부 압력과 똑같아야 된다. 되고 또 이렇게 두 개에서 두 기체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피스톤 움직인다. 자 이론 원리로 하면 바로 모든 기체 압력은 1기압. 그러면 자 고정장치 제거한 후 1리터의 1기압 Y는 5리터 1기압 된다는 걸로 처음에 압력 우리 구할 수 있죠. 처음에 압력 처음에 자 2리터의 X 압력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의 둘의 곱은 뭐랑 똑같아야 된다. 고정장치 푼 다음에 1리터 곱하기 1기압과 똑같아야 된다. 하면 X는 2분의 1 ATM으로 처음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 Y는 1리터 곱하기 처음 Y 압력 이것은 5리터 곱하기 1기압과 똑같다. 하면 얘는 얼마? 제일 처음에 5기압으로 들어있었던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현재 두 기체는 같은 질량, 같은 질량으로 들어있댔어요. 같은 질량으로 들어있다는데, 현재 몰수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몰수비. PV는, 몰수 N이라는 것은 RT분의 PV. 이거에 의해서 RT는 똑같기 때문에 PV 곱에 비례한다 하면서 PV 곱이 X는 1, Y는 5니까 몰수비가 1대 5. 그러면 질량 똑같은 상태니까 분자량은 역수로 5대 1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러면 니은 번짐은 바로 틀렸다. X는 Y의 2.5배가 아니라 5배죠. 5배. 틀렸고 그 다음에 기업번 가에서 X 압력은 0.5기압이다. 이건 바로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자, 디귿번은 가에서 고정장치를 요거 1만 제거한대요. 자, 1만 제거한다면 무슨 일 보여줄까요? 여기 고정장치 걸려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요 부피인 조건에서 이 전체 부피 이거인 조건에서 두 기체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실린다 움직인다 하면서 자 이렇게 풀어야 되죠. 현재 전체 부피는 고정장치 2까지 해가지고 2까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우선 토탈 부피는 1리터에 2리터 합하면 3리터였고 그 다음에 가운데 피스톤 있으면서 X가스와 Y가스가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부피비는 그대로 뭐가 된다? 부피비는 그대로 몰수비 가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몰수비가 아까 몇 대 몇이었죠? 1대 5였죠? 1대 5 몰수비로 부피비도 1대 5 부피비가 돼야 된다. 그 중에 Y가 차지하는 부피 물었으니까 전체 부피 3리터에서 1대 5로 나눠 가지니까 Y가 차지하는 부피는 6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얘는 얼마? 2.5리터 이렇게. 그러면 1.5리터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나 1번 됐죠? 이건 초창기 자, 옛날 예적 문제라 상당히 좀 이렇게 쉬운데 최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연력학도 합체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Y가 이렇게 팽창할 때 엔트로피 변화 구하라. 그러면 NR에 LM, Vm의 V2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우리는 엔트로피 변화도 구할 수 있겠죠. X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을 때 그때 엔트로피 어떻게 되냐. 역시 똑같은 식. 자 그러면 엔트로피는 음수겠네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없으니까 내부에서 변화는 얼마다 0이다.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질문하는 문제로 요즘은 많이 변신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6번의 답은 기억 하나 됐어요. 자 이번에는 12학년도 7번 문제 산원은 균형 맞추기와 물질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주관식 문제였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객관식이니까 소위 뭘 이용하자? 그냥 대입법을 이용하자. 여기 현재 가야 될 말로 MNO 또는 MnO2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둘을 각각 넣어 보자고요. 넣어 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정수.
그리고 또 I-는 6, I2는 3 이게 나오도록 하자. 이렇게 이런 원리로 자 객관식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법을 풀면 돼요. 만약 주관식이었다면 이동된 전자수 맞춰서 풀어야 될 거예요. 알았죠? 우선 두 가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선은 가가 MNO로 생각하고 여기 MNO다 생각하고 풀어보자 하면은 현재 보시면 I는 -1에서 얼마로? 제로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산화죠. 그래서 산화는 바로 간단하게 I-가 누가 된다? I2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 두 개 적어주고 건너편에 두 개 전자 쓰면 산화는 바로 끝나요. 근데 여기 최종 I-가 몇 개? 6개 됐으니까 이게 곱하기 3이 되는 상태죠. 그럼 여기 3을 곱하게 되면 여기 이제 6이 돼야 되고 여기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가 돼야 돼요. 6개 전자 3개 I2 이렇게 우선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환원은 산화가 확인됐을까? 환원은 여기 망간은 플러스 7에서 MnO면 Mn은 플러스 2죠. 그럼 얘가 환원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MnO 퍼 마이너스가 2얘가 누가 된다? 망간 MnO가 된다. 해놓으면 망간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산소 4개, 산소 하나니까 먼저 오른쪽에다가 3개의 물 분자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은 6개 H 플러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5개 전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바로 틀린 게 보이죠? 여기 6개 전자 똑같이 맞춰야 돼요, 지금. 얘는 현재 6개 I-,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6개 I-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자, 이 6개는 절대 불변 해놓고 여기 5개가 뭘로? 6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5분의 6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서 5분의 6을 곱하는 순간 5분의 6, 여기는 5분의 36,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될 테고 5분의 6,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8 이렇게 되면서 자 개수가 뭐가 돼버려요? 개수가 바로 정수가 아닌 분수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자 가야 될 한 말은 누구는 명확하게 아니다. MnO는 아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싹 다 제외. 자 이게 싹 다 제외된다 하면서 이거 아니고 자 누구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MnO2로 풀어야 된다. 여기 가야 될 한 말은 MnO2로. 자 그러면서 MnO 퍼 마이너스가 누가 되라? MnO2가 되라. 그러면 산소 망간 하나 됐고요. 산소 4개, 산소 2개니까 2개의 물 분자. 그러면 건너편에 4개 H 플러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 전화균형을 복사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전화균형 위에서 3개 전자.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요 6개 맞추려면 아래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2를 쭉 곱하면 되죠. 이게 2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6, 2개, 4개. 그 상태로 더해주게 되면 정수. 그대로 정수 되죠. 6개 전자 바로 약분되고, 그러면 최종, 여기 순서도 적어주게 되면 2개의 MnO 퍼 마이너스가 이해가 물 분자, 그 다음에, 여기 OH만서 또 바꾸는 거 있죠. 우선 산소로 먼저 푼 다음에 염기성 바꾸면 되겠죠. 자, MnO 퍼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6개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8개 H 플러스, 반응한 뒤에, 2개 MnO2, 그 다음에 3개 I2, 그 다음에 4개 물. 자, 이렇게 적어주는데, 자, 여기. 염기성 조건이니까 8개의 OH만서 적어주면 이게 그대로 뭐가 된다? 8개의 물 분자 되죠. 그러면 여기 4개랑 약분돼 가지고 최종 여기 물 분자 몇 개? 4개 물 분자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건너편은 물 4분자 약분되면서 자 8개 OH만서 양변에 똑같이 8개 OH만서 써줘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여기 자 개수 MnO 퍼 마이너스의 개수는 얼마? MnO 퍼 마이너스의 개수는 2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물의 개수는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값 2고요. 가에는 MnO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OH 마스의 개수는 얼마? 8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 끝났죠? 그러면 답은 5번 MnO2에 그 다음에 A는 얼마? 2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지금 대입법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서, 자, 주관식 문제 어떻게 풀 건지 좀 보일까요? 주관식 문제였다면, 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자, 방금 전에, 여기, 우선은 산화에서 6개 전자 나온다.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환원, 환원 같은 경우 MnO 마이너스가 이해가 누가 된다? 어떤 물질과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플러스 얼마? 플러스 여기 망간에 그 다음에 산소가 A계, B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우선은 망간에 우선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MnOx 이렇게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망간에 OX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여기는 망간은 산화수 얼마? 플러스 7. 자 여기 망간은 산화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MnOx에서 산소가 산화수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이 산소가 X계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그러면 망간은 얘는 얼마?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전자가 6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6개가 약분돼야 되니까 6개 전자. 넣어주면서 망간이 하나 있었다면, 여기는 얼마 돼야 돼요? 얘가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X는 얼마? 2분의 1. 그럼 X는 2분의 1 하면서, 여기 밑에 정수를 쓰게 되는데, X는 2분의 1 하면 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개수가 2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2를 넣어준 순간 그러면 자 2x는 얼마면 돼요? 2x는 얘는 얼마면 된다? 플러스 자 망간 2개가 6개 전자 되면 6 플러스 7짜리 망간 2개가 6개 전자 얻는다. 그러면 한 개당 망간 한 개당은 전자 몇 개? 3개의 전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수가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그럼 2x가 4 하면 x는 얼마? 2. 그러면서 여기가 2다.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2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죠? 그 다음에는 산소 총 몇 개? 2개, 4개니까 8개. 그럼 여기는 4개 있으니까 여기 우선 4개의 물 분자. 그리고 건너편에는 여기 248 그래서 8개 H 플러스 인데 또 염기성 조건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반쪽반은 여기서 염기성 조건 바꿔준다면 여기다가 8개 OH 마스 건너편에도 8개 OH 마스 넣어주면 얘는 8개의 물이 되고 여기 있는 물과 약분해서 이게 4개 그 상태로 위에 식과 더해주면 전자 6개 약분되고 그러면 2개 MnO 마이너스가 이해가 4개의 물 분자 그 다음에 6개 아이마스랑 반응하여 2개 MnO2와 그 다음에 3개 I2 그 다음에 8개 OH 마스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주관식 하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근데 솔직히 보세요. 객관식 문제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 대입하는 게 빠르겠죠. MnO와 또는 MnO2 둘 중 하나다. 차례차례 대입하더라도 방금 전 풀이보다 훨 빨라야 그랬죠. 주관식 푸는 것보다. 자 편한 걸로 쓰세요 그랬죠. 저는 대입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용액의 증ገብ에 관련된 건데 볼까요? 25도씨에서 2리터 진공용기에 액체를 넣어놨대요. 간은 벤젠만 1리터. 그 다음에 나는 DDT의 물분율 0.1인 벤젠 용액. DDT를 그냥 D라고만 하죠. 그러면서 XD가 0.1인 용액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톨루엔의 몰분이 0.5인 벤젠 용액 1리터. 톨루엔은 T라고 해보죠. 그러면 XT 얘가 0.5인 용액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안에는 몰질량과 벤젠과 톨루엔의 증기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DT의 증기압은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비휘발성의 비전해질 고체래요. 그러면 여기 증기는 벤젠만 있겠죠. 첫 번째도 벤젠만 있을 테고 여기는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으로 있을 테고 여기는 벤젠만 있으면서 간은
간은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이 되면 벤젠만 있으면서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과 똑같은 얼마 73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나는 역시 벤젠 증기만 있고 그때 벤젠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우르의 법칙에 의하면 벤젠의 몰 분율은 0.9죠. 0.9 곱하기 벤젠의 증기압력, 순수한 증기압력 73.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은 톨루엔도 증발되니까 벤젠과 그 다음에 톨루엔이 같이 있다, 기체상에. 그러면서 벤젠의 증기압력은 몰 분율 0.5죠. 0.5 곱하기 73이고, 그 다음에 톨루엔 또 0.5 곱하기 순수한 톨루엔 증기압이 27. 자, 이렇게 있겠죠. 우선 가나다 증기압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냈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업번 나용에서 용의 증기압은 얼마니? 7.3토르니 하는데 0.9 곱하기 73 하면 얘는 값이 얼마죠? 이렇게 곱하면 얘는 65.7. 이것은 65.7로서 7.3은 아니죠. 명백하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다에서 톨루엔의 몰 분율은 증기상에서 톨루엔의 몰 분율이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이죠. 증기상에서 톨루엔의 몰 분율을 Y라는 기호를 쓴다면 얘는 전체 증기압, 토탈 증기압분의 톨루엔의 어, 잠깐 토탈 TOT라 다 써야겠네. 토탈 증기압분의 톨루엔의 증기압력 하면서 토탈 증기압력이 얼마예요? 0.5 곱하기 73 더하기 0.5 곱하기 27. 그럼 0.5로 묶어내면 0.5 곱하기 73 더하기 27 해주면 밑에 분모항이 얘가 얼마예요? 토탈 증기압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100이니까 50토르네요. 50토르. 분모항은 50토르고, 그 다음에 위에 분장 톨루엔의 증기압력은 0.5 곱하기 27. 그러면 55 약분 내고, 그 다음에 0 하나 밑으로 내리면 얘는 최종 얼마? 0.27 하면서 니은번 맞았네요. 마지막 디귿번 증기의 질량은 가와 다 누가 더 크니 하는데, 자, 증기의 질량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몰수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몰수는 또 어떻게 구하면 되죠? 기체니까 RT분의 PV. 그러면 RT분의 PV 곱하기 그 다음에 몰 질량, 그냥 대문자 M이란만 써보죠. 자, 그런 다음에 R 모두 다 똑같고, 온도도 다 동일한 상태. 그 다음에 부피, 기차 찾아보시면 전부 다 1리터, 여기도 1리터. 부피도 똑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 압력 곱하기 몰 질량, 이거에 비례한다. 그러면서 가부터 보면 가는 압력 얼마예요? 73 토르고 곱하기 몰 질량 얼마? 벤젠만 있으니까 7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벤젠은 0.5 곱하기 73에 거기도 곱하기 78, 그 다음에 플러스 0.5 곱하기 톨루엔 27, 거기다 곱하기 톨루엔 몰 질량 얼마? 92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거 서로 약분한다면 곱하기 0.5, 그 다음에 0.5 약분하면 27 곱하기 92하고 73 곱하기 78,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위의 값이 더 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가 다보다 크다. 맞았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니은과 디귿만 맞았다. 됐어요. 됐죠? 자, 겉보기는 좀 어려워 보였지만, 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착화물의 이성질체에 대한 건데, 자, 우선 8쪽 원자 루비듐이 있고, 얘는 반자성 착물을 이거를 만든대요, 지금. 자, 이걸 만든다면서 여기 pH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분자로 얘는 킬레이트죠, 킬레이트. 이거 어떻게 해서 킬레이트냐면 바로 여기 있는 N에 비공유 전자성 있고 여기도 N에도 비공유 전자성 있으면서 얘가 중심 원자 메탈에 이렇게 결합한다. 그러면 메탈부터 시작하면 메탈 N 탄소 N 메탈 하면서 이게 오각형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누구 같이요? EN 같이. 그래서 그냥 EN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처음엔 루비듐에 물 6개 있다가 얘가 자, 요 pHEN이 3개 들어가면 루비듐에 그 다음에 pHEN이 3개 있는
그러면서 전체전 얼마 플러스 이 그대로. 자, 중성 분자니까 얘는 메탈에 EN이 3개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 그러면 이게 EN이 3개 있는 이런 형태는 기하 이성체는 존재하지 않고 광학 이성체에 존재한다. 이런 거 우선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반자성을 했어요. 반자성. 그러면서 자, 얘는 팔면체처럼이니까 셋둘 갈라지고요. 이렇게 셋둘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반자성이려면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죠. 총 3개죠. 전자가 1개도 없던가. 근데 전자 없는 거는 우리 일반학 수준 건들지 않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면 자, 반자성인 건 2개밖에 없죠. 바로 D6의 로스핀 전자 배치. 이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군가요? 바로 꽉 찬 거죠. D10 하면 이게 바로 또 반자성이죠. 자, 이게 바로 D10 하면서 반자성 되는데, 현재 여기서 8쪽 원자라 했어요. 8쪽 원자다 하면 바로 누구랑 같은 쪽이냐면 니켈과 같은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D10은 아니겠죠. 루비디움 플러스 이가면 얘는 자, 8쪽, 니켈이래. 니켈 앞에 코발트. 코발트의 철하고 같은 쪽이에요. 철하고 같은 쪽. 자, 주기표 주니까 그 주기표 보면 되죠. 그러면 철 밑에가 루비디움 하면 D6가 되면서 그러면서 앞에 요거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자, 반자성인 거는 로스핀으로 D6 이렇게 해서 반자성 여기까지 확인 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기 보면 기업번 pH에는 두 자수로 이관되다 맞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광합만 존재한다라고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선 T2G. 자, 아래가 T2G죠? 위에가 EG 하면서 T2G 전 6개, EG엔 전자 없다. 역시 맞았네요. 됐죠? 자,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기체 팽창 또는 혼합에서의 연력학인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요게 진공 상태로 요게 있던 기체, 이걸 A가스라 해보죠. A가스가 뭐한다? 칸막이에 제거되면서 뭐한다? 퍼져나간다. 그러면은 등온, 그 다음에 자, 칸막이 치운 순간 쫙 퍼지겠죠. 그러면 가역적이겠어요? 비가역적이겠어요? 바로 비가역적이 되겠죠. 비가역적 팽창이다. 인데 또 외부 압력이 얼마예요? 외부 압력이 진공이니까 0인 조건. 그러면 자, 외부 압력이 0인 조건에서 등온 비가역 팽창. 바로 진공 팽창이 바로 이거죠. 정확하게. 자, 그러면서 외부 압력 0인 쪽에서 등온 비가역 팽창.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우선 제일 먼저 내봐야지. 델타 U NCV 델타 T에 의해서 델타 T가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 엔탈피는 NCP 델타 T에 의해서 역시 0이죠. 자, 그 다음에 W는 비가역 이리버서블. 자, 얘는 마이너스 외부 압력 곱하기 델타 V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외부 압력이 얘가 0이니까 0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라는 것은 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1도 0이고 네 번째도 0이니까 열도. 자, 비가역적 열이죠. 이거 역시 0이죠. 하지만 엔트로피는 가역적 엔트로피를 빌려다 쓰죠. NR에 LN에 V1분의 V2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그러면서 몰수는 얼마인가요? 지금 몰수는 여기 한 개당 1몰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그러면 8 R에 LN 그다음에 부피 딱 뭐예요? 지금 칸막이를 지금 보시면 그림 보면 정확하게 딱 절반 나눠 놓은 것 같죠? 그러면 부피는 2배 팽창이다. 그러면 8R에 LN2 이렇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자, 여기는 가라 해놓고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A가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몰이 들어있고, 자, 빈구수는 B라 해보죠. 빈구수는 역시 둘, 넷, 여섯, 여덟 개 똑같은 몰수 있네요. 그런 다음에 칸막이 치우면 뭐한다? 두 기체가 혼합이 일어난다. 혼합이 일어나는데, 자, A가스가 퍼져나갈 때 B가스는 어떤 영향도 안 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스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B가스가 퍼져나갈 때 B 역시 퍼져나갈 때 A가 영향 안 줘요. 그러면 B 역시 얘는 둘 다 뭐다? 자, 혼합은 간단하게 우리 뭐라 하시다? A와 B가 각각이 진공팽창이다. 진공팽창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면서 진공팽창이니까 바로 또 누구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자, 그러면 A가스에 대해서
A가스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엔탈피, 그 다음에 열1 모두 다 얼마? 0. B가스 역시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열1 모두 다 0.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혼합되는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나 내부의 변화나 또 열과 일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A가스에서 엔트로피는 부피가 2배 됐으니까 몰수는 8몰로 잡고 8R에 LN2가 될 테고 B 역시 자 똑같은 몰수니까 8R에 LN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K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A가스와 B가스 모두 다 하나의 개 속에 있었던 거니까 두 엔트로피를 합해서 16R에 LN2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주위 엔트로피 구한다면 주위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T분의 Q로 구하게 되는데 Q가 얼마였죠? 0이었죠. 그러면 주위 엔트로피 0. 그러면 K 엔트로피와 주위 엔트로피 합이 얘가 전체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 하면서 토탈 엔트로피는 K 엔트로피랑 똑같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주위 엔트로피 0이 되면서 이 K 엔트로피 구한 거는 그대로 뭐랑 또 똑같다? 토탈과도 똑같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해 놓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위에 거가 1번이고, 아래 거가 2번. 자, 1번과 2번 과정에서 과정 1과 과정 1과 과정 2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자, 첫 번째 1과정에서 개가 한 일은 없다. 0이다. 맞았죠? 자, 1과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맞았죠? 8R의 LN2니까 0보다 큰 양수 증가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 과정에서 개의 엔탈피는 일정하죠. 엔트로피 변화 없다. 감소한다. 틀렸어요. 바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정에서 개의 깁스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깁스 에너지. 자, 여기 2번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를 구한다면 이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엔탈피 얼마? 제로.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얼마? 방금 위에 이 값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6RT의 LN2 하면서 자, 0보다 작은 음수겠죠. 따라서 혼합 과정은 자발적 과정이다. 감소한다. 다 맞았고요. 그 다음 1과정, 2과정 모두 K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동일하다. 둘 다 K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둘 다 0이죠. 둘 다 0이니까 동일하다. 맞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됐죠? 저렇게 연력학, 자, 등원 가역 팽창, 등원 비가역 팽창, 그 다음에 진공 팽창, 기체 혼합. 자, 이 세 개는, 이렇게는 꼭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산염기 문제인데,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산리실산, pKa가 2.98이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프로산, pK는 4.6이래요. 자, 산리실산 그냥 HA로 합시다. 그럼 옆에는 A-, 발프로산은 HB로 해보죠. B-. 자,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는 산리실산만 5ml 물을 넣어놨대요. 1리터에. 그러면 얘는 0.005 몰농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HA만 달랑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프로산만 5ml. HB만 있는 거죠. 약산 수용에. 세 번째는 발프로산 HB에다가 거기다가 누구를 B- 같은 양을 넣어놨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최적의 버퍼 솔루션. 최적의 버퍼 솔루션 하면서 pH는 어떻게 된다? 얘는 pKa랑 똑같다 하면서 얼마? 4.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 두 개는 약산수니까는 pH 계산을 하면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HA의 농도, 초기 농도. 자, 이 식을 써서 pH 계산하면 되죠. 시키면 그때 하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이렇게 가와 나는 약산수용의 다는 버퍼 솔루션 이렇게 해놓고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기업번 산의 이온화 백분율은 가와 나에서 누가 더 크니 하는데 자, 기업번 이온화 백분율 약산수용에서 이온화도란 것은 전체 루트에 HA의 농도분의 KA 이걸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농도는 서로 똑같아요. 농도는 서로 동일하고 K에 비례한다면서 K에는 누가 더 크죠? 산리실산과 발프로산 중에 누가 더 커요? pKa가 발프로산이 더 크니까 K에는 누가 더 크다? HA가 더 크죠. 그러면 헤이도 알파도 역시 누가 더 크다? HA가 HB보다 크다. 따라서 가가
나에서보다 크다. 기억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요 니은번이 별표인 놈인데, 자, 해리 되지 않은 발표산의 몰수는 나에서와 다에서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하는데, 자, 니은번. 발표산 해리식을 쓴다면, 얘는 B가 해되면 B-와 H 플러스 맞는다 하면서, 자, 우선 나는 HB만 5mm몰 있는 거예요. 이게 나고, 그 상태에서 일정량이 뭐한다? X만큼 해되면서 B-가 X만큼 생긴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HB가 5 있고 B-도 5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위에 거, 나랑 비교해보면, 자, 다는 생성물의 비맛을 뭐 한 거다? 얘를 가한 거다. 그러면 얘는 소위 르샤톨리로 바로 풀 수 있죠. 생성물 첨가성한 표형은 어디로? 표형은, 자, 나 때보다는 표형은 형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X만큼 해야 된다, 여기 Y만큼 해야 된다 할 때, 이때 X가 Y보다 훨 크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리되지 않은 HB의 양은 나와 다 중에 어디서 더 크겠어요? 해리되지 않은 양은 어디서 더 크다? 해리가 덜 일어난 다에서 더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다는 생성물 첨가니까 표형을 왼쪽 이동한다. 그만큼 해리가 덜 일어난다. 고로 HB는 다에서 더 크다. 하면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는 니은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르샤틀리 원리로 계산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르샤틀 원리로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3년기 문제라고 하죠. 3년기 문제를 가정한 르샤틀리 원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다에다가 2.5mm물에 NaOH를 녹이면 pH 얼마 되니? 하고 있어요. 자, 현재 다는 HB하고 B-가 5mm몰 있는 완충용액. 처음에 pH는 pK랑 똑같은 4.6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누굴 가했다? NaOH, OH 마스를 가한 거죠. 얼마만큼? 2.5mm몰 가했대요. 그러면 약사인 HB가 중화되면서 B-가 되겠죠. 얼마만큼? 2.5만큼이 사라지고 B-는 2.5만큼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세종 표형 상태에서 HB는 2.5mm몰 남고 P-는 7.5가 생긴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새로운 완충용액 하면서 그때 pH는 pKa 즉 4.6 플러스 로그의 HB 2.5분의 B-7.5 하면 로그 3 해서 나중 pH는 4.6 플러스 로그 3. 그러면 디귿번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해서 1번 됐죠? 자, 여기 니은번 별표, 디귿번 또 별표인 거죠.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이 디귿번 관련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꼭 알아두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12번 착화물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은 수용액에, 누구를 COBR2, 브로모 코발트를, 넣어놓고, 이런 물질 넣어놓고 가열했더니 첫 번째 이러한 작물이 만들어졌대요. 6배의 착물이네요. 지금 암모니아 5개, PR 하나. 코발트 중심 원자는, 자, 여기서 중심 원자는 코발트 플러스 3가가 되겠죠. 27번에. 그럼 디오비탈전 6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G2SO4를 가했더니 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넣었더니 나가 된다는데, 나에서는 뭐 된 거예요? 여기 BR이 SO4-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는 코발트 플러스 3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5개, SO4 한 자릿수 연도 역시 하나, 그 다음에 BR 마스가 하나 있는 거. 그럼 여기는 플러스 1가 이렇게 되고 있겠죠. 아무튼 가는 이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고,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무슨 관계래요? 구조 이성일체 관계래요. 구조 이성일체. 자, 구조 이성일체. 그러면 구조 이성일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입체 이성일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가 있죠? 바로 여기 SO4-와 BR-만 자리 바꿈한 거. 그러면 가야 될 말은 누구밖에 될 수 없다. 코발트에 암모니아가
5개 그대로 있고 BR이 하나 있고 그다음 바깥에 SO4 마이너스 이가 하나 있고 그럼 이게 플러스 이가 이 창문이겠죠. 가야 되는 창문은 이거. 그러면 니은번 바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 1에서 코발트는 산화수가 증가냐 묻는데 제일 처음에는 코발트 플러스 2가에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3가 아래도 코발트 플러스 3가 그러면 자 과정 1에서는 산화된 거죠. 요기 과정들에서는 산화되지 않았지만 과정 1에서는 산화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기업번 또 맞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 동일 몰수의 이거와 요 창물과 이 창물을 각각 녹인 수용액의 이온수는 서로 같냐 묻고 있는데 자, 이 창물은 현재 코발트 창물, 코발트 암모니아가 5개의 BR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이가가 되겠죠. 이거에 2개의 BR 마이너스 이렇게 해리 되는데 요 창물은 어떻게 해리 되나요? 코발트 하나에 암모니아가 5개의 SO4 마이너스 이가 하나 있으면서 플러스에 1개 BR 마이너스 이렇게 해리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수가 동일치 않네요. 그래서 틀렸더라. 너무나도 간단한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자, 13번 문제는, 이 문제는 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 화합물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균형 반응식이다 하면서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은 1차 반응이며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속도시 V라는 것은 K 곱하기 A에 대해서 1차,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는 A의 초기 농도분의 A 플러스 B를 본 거래요. 그 다음에 초기 농도는 A0는 초기 농도다 해놓고 처음에는 1에서 출발한대죠. 왜? 처음에는 B가 없고 A만 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A의 초기 농도가 A의 초기 농도 이거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시간 지나서 여기 끝에 오면 A는 더 이상 없죠. B만 있는 거죠. A의 초기 농도는 B만 있는데 극값이 얼마래요? 극값이 1이에요. 그렇다면 B의 농도는 최종 상태에서 B의 농도는 A의 초기 농도의 딱 2배란 얘기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개수 우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A가 반응해서 B가 되는데 A가 모두 사라졌을 때 B의 농도가 A의 딱 2배래요. 그러면 개수 1대2 해서 여기 2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A는 1, B는 2 하면서 바로 기업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반응 속도 상수를 찾으라는데 이건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우선 1차 속도 실험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곡선인 곡선 시간과 농도에서 곡선 나왔을까? 우리 뭐 하자? 바로 반감기를 찾자. 반감기 찾자면서 반감기는 자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우선 양론 계산을 먼저 해야겠죠. A의 총 농도가 만약 자 그냥 1이라 가정해 보죠. 그러면 절반이 없어지면 0.5만큼 사라지면 A는 0.5가 되고 B는 얼마 돼야 돼요? 0.5 사라지면 B는 1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때 A0분의 A 플러스 B는 얼마? 이 값은 1.5가 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 1.5일 때까지 걸린 시간. 요게 바로 뭐다? 반감기. 그럼 반감기 얼마예요, 지금? 반감기가 바로 4분이죠. 이게 뭐랑 똑같다? K분의 ln2랑 똑같다. 그러면 K는 얼마? K는 4분의 ln2. 이렇게 해서 니은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8P 지점, 8분 지점이죠. 8분 지점에서 B의 농도는 A의 3배다 하는데, 자, 여기는 반감기가 몇 번 진행한 거예요? 반감기가 방금 4분 했으니까 반감기가 2번 진행한 거죠. 그러면 A는 0.5에서 또 절반 줄어서 0.25가 되고, B는 얼마 돼야 돼요? 0.25의 2배면 0.5가 더 늘어서 1.5. 그러면 몇 배예요, 지금? 3배가 아니라 몇 배죠? 얘는 3배가 아니라 6배 증가한 거죠, 6배. 그래서 3배는 아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이렇게. 역시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네요. 그렇죠? 요즘 문제에 비하면 매우 쉽죠. 요즘 정도 실력, 요즘 화학 실력으로 한 100점 만점에 한 6, 70점만 돼도 그 당시에는 만점 맞을 수 있었겠는데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 하나 됐어요. 자,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해주시면서
볼까요? 고체 A가 분해돼서 고체 B와 고체 C가 생성되는 반응, 이렇게 반응식 나와 있어요. 자, 재미난 반응식이죠. 왜? 왜냐면 반응물 A만인데 고체고, 그 다음에 생성물에도 B와 C가 있는데 B가 합치면 고체예요. 그러면 평형 계산식 KP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가 되죠? C의 분압, 이게 되죠. C의 분압만 찾으면, C 압력만 찾으면 그게 바로 뭐다? 평형상수다. 그리고 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뭐 부피가 변한다든가, 뭐 A 몰수 바꾼다든가, B의 몰수 바꾼다든가, 뭐 해봤자 C의 압력만 만약 여기가 1기압이다. 그러면 1기압만 되면 평형 상태. 그다음에 1기압이 아닌 조건을 바꿨어, 막 바꿔봤자 정반응 또 역반응해가지고 다시 1기압으로 돌아온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아래는 실험은 어떻게 했대요? 지금 A의 몰수, 진공용기에 A의 몰수, 초기 몰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실험해봤대요. A의 몰수를 0.06, 0.1, 뭐 그전에도 어떤 값들 써가면서 압력, 그 안에 기체 압력, 이거는 바로 그대로 C의 압력이겠죠. C의 압력을 봤더니 처음에는 쭉 증가하다가 그다가 0.1 이후부터는 내내 일정하대요. 그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기 0.1 이후는 여기는 무슨 상태 들어갔다? 폐형 상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전은 여기서는 자, 폐형 상태 때보다 A 압력이 좀 작아요. 아니, C 압력이 작아요. 그 얘기는 A가 모두 반응하더라도 반응해도 C 압력이 폐형 압력보다 작다. 모두 반응해도 폐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바꿔 말해서 A가 뭐다? A가 현재 한계 시야로 작동되고 있었던 거로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0.1 이후에는 내내 자, A의 몰수를 계속 바꿔도 C는 똑같은 양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소위 평형 상태 같다. A도 B도 C도 존재하면서 공존하면서 평형 상태로 공존하면서 평형 상태다. 그러면서 그때 C 압력이 얼마? 0.2 기압인데 이게 또 그대로 뭐다? 평형상수 KP,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론 계산 또 해볼까요? 0.1 반응했더니 평형 상태 된다. 그러면 A 고체가 얘가 반응해서 B 고체와 C 가스, 그러면 0.1 이상만 있으면 평형 상태 간다. 뭐 이렇게 돼. 뭐 필요 없는 계산이군요. 0.1 이상만 있으면 평형 상태 간다. 이렇게만 해석해 놓고,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면서 기억번 평형상수 KP는 0점이다. 우리 방금 찾아놨었죠? 기억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초기 몰수 0.1일 때, 자, 요 점을 말하네요. 이 점 돼도 C는 얼마? 똑같은 0.2기압. 즉 0.1몰이 A가 0.1몰 반응해서 평형 상태 간 거죠. 그러면 양론 계산해 보면 A가 반응해서 B와 C가 된다. 초기에 A는 얼마? 0.2몰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반응한다? 0.1이 반응하면 0.1이 반응해서 사라지면 평형 상태 가는 거죠. 그럼 A는 0.1몰 남아있게 되고, P는 0.1몰 만들어지고, C도 역시 0.1몰 만들어지고, 그러면 P 0.1몰, C도 0.1몰. 자, 우선 몰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0.1몰이 현재 조건 부피 V라는 조건에서 압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압력이 0.2 atm이다. 이거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론 계산으로 하면. 그러면 이때 생성된 B의 몰수는 0.1몰이다. 니은번 맞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자, 부피를 절반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A의 초기 몰수 0.06을 했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0.06. 요 0.06을 했대요. 그러면 V일 때 압력이 0.1이었으니까 부피가, 자, 이거 V일 때 C 압력이 0.12였죠. 0.12 atm이었죠. 그러면 부피를 딱 절반하면 C 압력은 0.24 atm이 되겠네. 자, 이 질문인데, 자, 이 질문 맞나요? 자, 좀 전에 자, C의 압력이 그대로 뭐다? 평형상수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예, 0.24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다시 얘가 0.2 ATM이 되도록 뭐 해야 되죠? C가 너무 만들어졌으니까 역으로 평행이동해가지고 C 압력은 0.2로 되돌아가고 0.2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A의 모수 증가, C의 모수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C 압력은 C 압력 즉 P는 0.24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 돼야 된다? 0.2가 돼야겠죠. 그래서 바로 틀렸더라. 자, 이게 재미난 부분이었죠. 0.2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요. 자, 이 문제 별표해 주시고, 이 문제 되게 재미난 문제. 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꼭, 여러 번 풀어보길 바랄게요. 알았죠? 자, 이번 15번 문제, 화학 표현 문제인데, 역시 재미난 문제인데, A가 B랑 모여서 C가 되는 반응인데, 개수 두 개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A는 1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는 처음에 A, B, C가 2N, 2N, 4N으로 표형 상태 있었대요. 처음 표형 상태, 온도는 600켈빈. 그 상태에서 C를 첨가했대요. 일정량을 첨가했대요. 첨가하고 새로운 표형 됐더니 A는 2N에서 3N으로, A, 그 다음에 B, C, 처음에 2N, B도 2N, C는 4N 이렇게 있었는데 C만큼 첨가했어요. 그런 다음 C만큼 첨가하고 그러면 평형 이동에서 역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얘가 최종 평형 이동한 다음에 평형 이동한 다음에 3N, B도 3N, C는 6N이 된대요. 그러면 평형 이동한 양은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 N만큼 늘었고 B도 N만큼 늘은 거고 그러면서 C는 여기 그냥 A, B, C, X, Y, Z, X를 합시다. X. C라니까 헷갈리네. 자, X만큼 여기 플러스 X만큼 한 다음에 여기 또 이거 X, Y가 또 있죠. 그러면 그러면 무슨 기호를 쓰지? 그냥 소문자 싫어하죠. C만큼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만큼 개수를 모르니까 얼마만큼 사라졌을 텐데 6이 된대요. 4n에다가 C만큼 늘었고 그 다음에 빼기 얼마만큼 했더니 최종 6n이 된대요. 자, 그런데 그 전에 A와 B의 양이 똑같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A와 B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개수 X는 얼마야 돼요? X는 얼마야 된다? 1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개수 B의 개수도 1과 반해서 C가 만들어진다. 우선 반응식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첨가한 양과 그 다음에 Y가 아직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찾을 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냉각시켰대요. 냉각시켰대요. 그랬더니 A 또 늘고 B도 늘고 그럼 온도 감소시켰을 때 역으로 평행이동한대요. 온도 감소했을 때 역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반응인 거예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죠. 아무튼 역으로 평행이동하면서 그러면서 A가 또 N만큼 늘었고요. N만큼 늘었고 B도 N만큼 늘었죠. 그 다음에 C는 일정량만큼 줄었을 텐데 그게 얼마 줄었어요? 지금 2n만큼 6에서 4n으로 갔으니까 2n만큼 줄었죠. 그럼과 A와 C의 몰수 변화비가 1대2. 그러면 개수 Y도 찾아졌네요. Y도 얼마? Y도 2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위에서 여기 A와 B가 N만큼 늘어날 때 C는 2N만큼 사라진 거죠. 그럼 여기 첨가한 양돌이 알 수 있겠네요. 4N에다가 얼마를 넣고 그 다음에 평형이동해서 2N만큼 사라졌더니 6N이 된대요. 그럼 여기 첨가한 양 얼마야 돼요? 첨가한 양은 4N이 돼야 되죠. 4N만큼 첨가해서 8N이 되고 2N만큼 떨어지면 얼마 된다? 최종 6N이 된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개수도 찾았고 첨가한 양도 찾았고 다 됐네. 끝났죠? 그러면서 기억번 x 플러스 y는 2다. 틀렸죠? 3이죠, 3. 그 다음에 니은번 첨가한 C의 입장은 2n이 얼마? 4n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정반은 흡열이다. 얘는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 2번. 자, 이 문제 재미난 문제로 별표. 알았죠? 이런 걸로 화학평 연습하는 거였죠. 르샤톨리 같은 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12학년도 16번 문제, 산염기 적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다음은 수용의 이양성자성 염기, B-이가가 있대요. 자, 이가 염기란 얘기죠. 그러면 바로 이가산, 이가 염기, 이런 거 나오면 닭가산, 닭가 염기 나오면 이거부터 써놔야 되죠. B-이가가, 자, H 플러스 받으면 HP 마이너스, 또 받으면 누가 된다? H2B가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 관련된 게 PKB1이고요. 여기 관련된 게 PKB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KB1이 10의 마 4승. 그럼 PKB1은 얘가는 4란 얘기죠. 그 다음에 KB2는 10의 마 8승. 그럼 KB2는 PKB2는 8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 둘로부터 중간염의 POH. 우선 여긴 POH 되겠죠. PKB, PKB1, PKB2 이런 거 쓰니까 POH가 되겠죠. 약 이가 산이었으면 pH고 이가 염기가 POH가 되겠죠. 둘의 평균값. 둘이 더하면 12 나누기 하면 6. POH는 6.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우선 이거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아래는 지시약들 세 종류의 지시약. 첫 번째 메틸오렌지는 산성 조건에서 변색 범위를 갖고 있는 거고, 브로모크레졸 퍼플도 역시 산성 조건이고, 페놀레들은 염기성 조건이 변색 범위네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쭉 정보만 준 거네요. 그런 다음에 기업번 BH2는 BH-보다 더 센 산이다. 자, 염기색이 어떻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산화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업번 맞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1몰 농도 Na2B 수용액의 pH는 얼마니 물었어요. 자, 이것만 있는 수용이죠. 그러면 약염기 수용이다. 따라서 PO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B1 마이너스 로그의 B 마이너스 이가의 몰농도. 이거 하면 되죠. 그러면서 현재 PKB1은 4고 B 마이너스 이가의 농도 얼마? 1몰 농도. 그러면 POH가 얼마? POH가 2네요. 따라서 pH는 얼마? pH는 12. 그러면 니은번 맞았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 0.1 몰농도 Na2B 용액에 0.1 몰농도 HCl 용액으로 적정할 때 제일 당량점 확인해. 제일 당량점 POH가 6. 그러면 POH가 6. 그럼 pH는 8이죠. 그러면 적당한 지식은 누굴 써야 돼요? 바로 8이 포함될 수 있는 자 바로 요 놈 페놀레드를 써야겠죠. 브로모크레졸 퍼플이라 페놀레드 얘를 써줘야 되죠. 지시형 어떤 거 쓴다? 당량점의 pH가 변색 범위에 쏙 들어가는 지시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써야 된다? 페놀레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디귿번 틀렸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봤어요. 이렇게. 자, 12학년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화학전지에서 갈바닉 전지에 대한 문제죠. 갈바닉 전지에서 또 뭐라고 있어요, 지금? 로그 농도분의 전지전압. 그럼 이거 뭐예요? 전지전압 가지고 그래프를 또 그리자 이 얘기죠. 그러면 화학전지, 갈바닉전지 해석과 엔드 우리는 어디까지? 전지전압까지 쭉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부터 보면 선 표시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염들이 먼저 찾아놓고 왼쪽 무조건 산화, 오른쪽은 무조건 환원. 이렇게 하면 A지 전극이 환원 전극이고 그 다음에 B가 산화 전극.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가에서 전체 반응식 어떻게 되나요? 요 밑에 B가 전자 두 개 관여됐을까? 이를 곱하면서 아래 식을 빼주는 거니까 두 개 Ag 플러스가 얘가 B랑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 두 개 Ag와 B 플러스 이가가 된다. 전체 반응식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표준전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 표준전은 환원되는 것의 표준전이 Ag의 표준전이 빼기 B의 표준전이 이렇게. 자, 얘를 1번을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전체 반응 구해냈고 그 다음에 표준전도 구해냈으니까 이제 네른스식 써서 전지전압 2를 구한다면 2완이라 해보죠. 이것은 표준전이 2완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 몇 개? 2개분의 0.0592. 자, 0.0592.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계산도 안 시키고 하니까 그냥 반올림한 값 0.06을 쓰도록 하죠. 그러면 2분의 0.06 하면 여기 0.03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는 Ag 플러스의 몰 농도의 제곱, 위에 분자는 B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자, 이거 되는데 현재 Ag 플러스의 농도는 초기에 1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1몰 농도 빼고 나면 남는 거 뭐만 남아요? 여기요. 여기는 바로 B 플러스의 농도만 달랑 이렇게 남겠죠. 그쵸? 그러면 바로 이 여기는 로그 B의 빨간색 할 필요 없죠. 자, 여기 로그 B의 농도 이 부분이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완, 자, 전지전압, 얘가 바로 Y축 하면서, 어떤 일을 보냈죠? 마이너스 0.03 이 부분이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이완제로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Y절편인 직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딱 해석되네요. 그쵸? 가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0.03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완제로 이렇게 되고 있겠죠. 이완제로라는 것은 Ag의 표준전이 마이너스 B의 표준전이 이거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두 번째 전지도 해석해 보도록 하면, 역시 Ag는 환원전극이고 C가 산화전극, Ag는 환원전극이고 C는 산화전극, 이렇게. 그러면서 밑에 여기 전자 n개고 이거는 한 개니까 n을 곱하면서 아래식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나에서 전체 반응식은 n개의 Ag 플러스가 C랑 반응하여 n개의 Ag와 그 다음에 Cn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이거 이때 표준전이 2번이라 넘버링 해보죠. 이것은 Ag의 표준전이 빼기 C의 표준전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지라 얘를 E2라 잡아놓으면 이것은 바로 E2 제로 마이너스 전자 n기였으니까 n분의 0.06,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는 H 플러스의 농도의 n승, 위에 분자는 C 플러스 n가의 1승 이거인데, H 플러스 농도 1몰 농도니까 바로 여기 C 플러스 n가의 농도. 자, 이게 되면서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얘가 X축, 이 전지전압이 Y축.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n분의 0.06, 얘가 기울기죠. 여기 나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0.06. 그러면서 얘가 현재 기울기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가 더 크죠. 기울기의 절대값. 그러면 가는 0.03이고 나는 절대값이 n분의 0.06인데 현재 기울기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커요, 지금. 그러면 0.03 약분하면 2가 되면서 n은 2보다 크다. 이런 결과 나오네요. 지금 첫 번째 이런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y절편 얘가 E2제로 하면서, 자, E2제로가 빨간색 쓰지 말고 이제 파란색 먼저 하고선, 자, E2제로가 E1제로보다 커요. 지금 E2제로는 Ag의 표준전이 빼기 C의 표준전이고, 이완제로는 Ag의 표준전이 빼기 B의 표준전인데, 자, 앞에 게 더 크네요. 그러면서 똑같은 거 약분하고 나면 또 마이너스 이 C의 표준전이가 마이너스 B의 표준전이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또 없애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C보다 B가 더 크다. B의 표준전이가 C의 위에 써준 순서대로 순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죠. C의 표준전이와 B의 표준전이 중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런 결과는 나오겠죠. 이게 바로 그대로 D급번 질문. 자, C보다 B가 더 크다 되니까 바로 D급번 틀렸고, N은 2보다 커야 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번 가에서 표준전이 전압은 Ag의 표준전이 마이너스 B의 표준전이 해야 되죠. 2를 곱하면 안 되죠. 역시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됐죠? 자, 재미난 문제로 별표해 주시면서, 자, 이런 문제 자주 좀 나와줘야 되는데 출제비는 매우 낮죠? 별표해 주시면서 됐어요.
자, 이번은 18번 문제로 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 볼까요? 수소와 일산화질소의 화학 반응식은 이거고, 속도식은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차수를 먼저 찾으라는데, 아래 데이터를 봤더니, 이 데이터는 우선 NO의 초기 농도가 수소보다 매우 크다. 그러면 우선 얘를 상수 취급하자는 얘기죠. 상수 취급해놓고, 수소의 초기 농도를 바꿔가면서 초기 속도, 바로 초속도법이죠. 그러면서 NO의 초기 농도가 일정한 걸로 똑같은 걸로 해서 처음에 A일 때 수소의 초기 농도가 A일 때의 속도는 8B였고 2배 올려서 2A일 때 16B래요.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몇 차라는 거예요? 수소에 대해서는 1차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NO의 초기 농도를 또 바꿀 수 있죠. 그 대신 수소의 초기 농도는 그대로 묶어놓고, 그럼 눈금 읽을 수 있는 게 십자포 맞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수소의 초기 농도는 2A로 묶어놓고 NO의 초기 농도를 1 마이크로몰롱에서 2 마이크로몰롱으로 2배 증가시켰더니 속도는 몇 배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4B죠. 4B에서 16B로 바로 4배 증가했네요. 그러면 NO에 대해서는 2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수 M과 N을 우선 구해냈어요. 그러면 M과 N의 합은 3이다. 기업번 바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T1에 NO의 초기 농도가 2 마이크로, 여기도 2 마이크로, 그 다음에 수소의 초기 농도 A, 그때 속도는 얼마? T1일 때는 8B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는 얼마예요? B네요. 그러면 속도 상수가 1대 8인 거죠. 그쵸? 1대 8. 둘의 농도가 똑같을 때 속도 V는 K 곱하기 수소의 농도의 1차, 그 다음에 NO의 농도에 대해서 2차 인 상태에서 농도가 이거의 농도와 이거의 농도가 서로 또 동일할 때 속도가 몇 배 된다? 속도가 8배 됐어. T1일 때 8배니까 T1과 T2에서의 속도 상수 B는 8대 1이 되겠죠. 그러면 T1이 더 높은 온도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니은번은 활성에서 구하래요.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RA 뉴스 풀라는 거죠. 니은번 ln K1분의 K2. 이것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그 다음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하면서 여기부터 풀어내면 여기는 T1 곱하기 T2분의 T1 빼기 T2. 현재 T1이 더 높은 온도니까 얘는 0보다 큰 양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 상수가 1대 8이었으니까 여기는 8분의 1. 얘는 8분의 1.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L은 8이고 그 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그 다음 곱하기 T1 곱하기 T2 위에 분장은 T1 빼기 T2 이렇게. 그러면 또 마이너스 약분되고 활성에너지만 남기고 나머지 싹 다 넘긴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활성에너지는 자 여기 또 ln2로 쓰니까 자 ln8은 2의 세제곱 그러면 3ln2인 거죠. 그러면 자 3r 그 다음에 곱하기 밑에 분모항은 t1 빼기 t2 위에 분장 t1 곱하기 t2 그 다음에 ln2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틀렸네. 그쵸? 3이 빠졌죠? 여긴 절대값을 표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값. 따라서 절대값은 의미 없고 3이 빠진 거예요. 3. 그래서 틀렸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이번에 H2의 초기 농도가 NO의 초기 농도가 훨씬 클 때 그러면 속도시 V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K'의 NO에 대해서 2차 속도시 따르게 되죠. 그러면 반감기는 NO의 초기 농도의 정비례나 반비례죠. 반비례. 디귿번 틀렸다. 자, 여기서 반감기라는 것은 얘는
얘는 K 프라임 곱하기 NO의 초기 농도는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반비례한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나. 자, 굉장히 뭐 어려운 듯한 그런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해설에서는 제가 직접 K도 다 구해내고 했는데, 자, 어차피 B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값은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성적 풀어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다. 알았죠? 됐어요. 자, 12학년도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보너버 사이클에 관련된 건데, 할로겐화 수소 NaX의 보너버 순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엔탈피를 전부 다 표시되지 않고 몇 가지만 해놨는데, 차이도 좀 볼까요? 1번은 뭔가요, 지금? Na 플러스 기체상 그대로고, 2분의 X2가 X 원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엔탈피는 얘는 뭐예요? 1번 엔탈피 이것은 XX 자 할로겐 자 F2CL2 Br2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단일 결합이니까 이들의 결합 에너지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죠. X2에서의 결합 에너지의 얼마다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2번 엔탈피에는 무엇인가요? 2번 엔탈피에는 소듐 플러스는 그대로고 X가스가 X마스 가스 데스가 얘는 뭐예요? 바로 얘는 전자 친화 엔탈피죠. 전자 친화 엔탈피 로 발열값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뭔가요? 기체 상태 이온이 고체 상태 NaX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격자 엔탈피. 격자 엔탈피가 되겠죠. 격자 엔탈피 음수로 격자 형성되는 거에 대한 격자 형성 엔탈피가 되겠죠. 음수로 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NA 고체와 2분의 1 HX2로부터 NA 고체 X 만들어지는 얘는 뭐예요? 얘는 생성 엔탈피죠. 얘는 NaX 고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승화 엔탈피와 이온 에너지는 생략되어 있네요 지금.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BC는 NaCl, NaBr, NaI래요. 그러면서 결합 에너지 1번 엔탈피에 관련된 결합 에너지 자 2분의 1 결합 에너지였죠. 여기는 2분의 1 결합 에너지인데 자 얘는 Cl2 Br2 Cr2 Br2 I2 에서 크기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엔탈피. 자, 절대값으로 전자친화 엔탈피였죠. 절대값으로 하면 CL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가 BR, 그 다음에 역시 I. 순서 똑같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격자 엔탈피. 격자 엔탈피의 절대값을 역시 절대값으로 하면, 자, 격자 엔탈피는 이온 결합의 세기랑 비례하죠. 그러면서 이온 결합의 세기는 전하의 곱이 클수록 하면서 전하의 곱은 다 동일하죠.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니까 전부 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니까 전하의 곱은 동일하고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격자 에너지 크다. 그러면 NaCl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NaBr 그 다음에 NaI 이 순서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생산 엔탈피 역시 격자 엔탈피랑 비슷한 경향성 같는데 자, 요 정도만 있어도 ABC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A와 첫 번째 1번 데이터로 A가 C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C가 만약 CL이라면 CL이고 B가 BR이면 A가 BR이면 B는 I 또는 C가 BR이고 뭐 경우수 너무 많네요 지금 패스하도록 하나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선은 패스해 보도록 하고 경우수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 엔탈피 전자친화 엔탈피죠. 전자친화도 절대값수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B보다 A가 더 크다. 그러면 현재 요 경우의 수는 맞을 수 있네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격자 엔탈피는 C가 B보다 더 커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선 써놨던 이게 그냥 바로 맞네요. A는 누구다? NaBr이 돼야 되고 C는 NaCl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NaI가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값은 가장 작아야 되니까 96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기업번 A는 NaPr이다.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각값은 96보다 작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엔탈피의 절대값은 B와 C 중 C가 B보다 크다. 역시 맞죠. 그쵸? 표준 생산 엔탈피도 이온 결합의 A가 세면 셀수록 크다. 이렇게 되어놨죠. 그러므로 NaCl이 NaI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절대값은. 그래서 맞았더라. 자, 됐네요. 그쵸? 자, 이 문제 별표해 주시면서 분호버 사이클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겠지만, 자, 이렇게 크기 관계도, 이러한 크기 관계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원자의 주저 성질, 뭐 등등등은 뭐 전반적인 크기 비교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죠. 됐어요. 12학년도 20번 문제 화학 실험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보시면 자 염화 크롬 자 이것과 아세틸 아세톤 이거를 HAC 자 여기서 H 플러스 잃어버린 AC 마이너스 얘는 자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로 CH3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CO, CH3. 자, 이렇게 생긴 거로, 얘는, 자, 요 놈은 여기서 배결합, 요소도 배결합 하기 때문에는 두 자릿수 리간드죠. 두 자릿수 리간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 크롬에 ACAC가 3개 있는, 자, 크롬 플러스 3가네. 중심 원자는 크롬 플러스 3가고, 자, 여기에 AC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 3개 달라붙으면서, 요 창물 합성하는 실험이래요. 자,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우선 바로 그 창물 만들어지는 방식 나와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이게 요소죠? 요소에다가 물과 만나서 A가 만들어지고 암모니아 만들어졌대요. 그럼 암모니아 2개. N 2개 떼고 H 몇 개 떼야 돼요? H 총 6개. 2개, 여기 2개도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뭐 남아요? 탄소 하나, 산소가 2개. 그럼 A는 CO2네요, 지금. 자, 우선 바로 반응식 이렇게 확인했고, 그런 다음에 실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 2, 3, 4, 5 나와 있고, 가나다라 나와 있으니까, 얘는 차에 들어 보기 보면서 풀어야 되죠. 그러면서, 자, 이것은 촉매이다. 요소는 촉매다라고 하는데, 자, 현재 볼까요? 우선 좀 읽어봐야겠네요. 처음에 1mm몰의 염화크롬을 100m 삼각판에 넣고 50m 중류소 녹였대요, 지금. 그러면 크롬 플러스 3가의 몰 농도는 얼마인 거예요? 50분의 1 몰 농도, 즉 0.02 몰 농도 되고 있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mm몰의 요소를 넣고 아세틸 아세톤 HACAC. 자, 얘를 0.6mm몰을 넣었대요, 지금. 넣었고, 요소에다가 얘를 넣었대요, 지금. 그 다음에 90도로 1시간 동안 가열했대요. 이 혼합물을, 자, 방금 크롬 있는 데다가 요소도 넣고, ACAC도 넣고, 그런 다음에 1시간 동안 가열했대요. 자, 가열했다. 그런 다음에 기체 발생이 끝나면, 이 기체는 바로 요 CO2 가스겠죠? CO2 가스가 나오면 30분 동안 가열하여 반응 완결한다. 자, 완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크롬의 ACAC가 3개인 요 창물이 여기서 만들어졌겠죠. 그런 다음에 중류 세척하면서 이 결정, 이거는 중성이니까 요 결정, 고체로 나오는 게 요거겠죠. 결정얘를 건조시킨 다음에 측정했더니 0.84mm몰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크롬은 처음에 1mm몰 있었는데 그중 0.84. 자, 그러면 1mm 중 0.84만큼만 1위로 갔으니까 1드는 얼마예요? 1드는 0.84. 즉 곱하기 100% 하면 곱하기 100%까지 하면 얘는 1드는 84% 우선 이렇게. 그러면 5번 반응의 수동률 수동률은 70%라 84%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계 시약은 누구예요? 지금 한계 시약은 현재 요소 20mm몰 한참만에 넣었죠. 아세톤 또 역시 3.6mm몰이면 충분히 넣었고, 그러면 한계 시약은 누구였던 거예요? 크롬이죠. 염화크롬. 얘가 한계 시약이었던 거죠. 바로 4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체, 여기 A 들어간 말은 누구? CO2. 틀렸고요. CO2. 그 다음에 HACAC는 환원제다. 환원제인가? 환원되는 건가요? H만 잃어버리면서 ACAC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산화 환원되는 게 아니라 산염기 반응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는 뭐 하는 걸까요? 암모니아 만든 다음에 이 암모니아가 바로 여기 있는 H와 H 플러스랑 중화되면서 자, 뭘 만드는 거예요? HACAC를 얘를 자, 암모니아로 중화시켜서 ACAC 마이너스와 물, 암모늄 이온 이렇게 ACAC 마이너스 이거 이온 만드는 데 사용된 거죠. 중화시킨 데 사용된 거죠. 촉매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옳은 거는 4번밖에 없네요. 그쵸? 얘는 뭐 실험 과정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 좀 살짝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이런 거 찾기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4번이 명백하게 맞으니까 다른 걸 좀 몰랐어도 답 찾는 데는 문제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